한국 축구의 영원한 레전드 박지성의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일침이 화제인데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박지성의 쓴소리가 소개되며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박지성 JS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평소 조심스러운 발언을 선호하는 박지성은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한축구협회에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었습니다. 박지성은 지난 7월에도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해서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는데요. 당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회장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박지성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에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축구협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한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의 쓴소리와는 다르게 협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지성의 발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문체부가 청문회 및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클린스만 및 통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협회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였는데요. 최종 감사 결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사례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56억 허위 신청, 비상근, 임원의 자물료 28억 부당 지급 등 무려 2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국고보조금 총 56억을 환수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정몽규 회장에게는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문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축구협회, 즉 정몽규 회장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징계의 징계를 내릴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문체부 결과가 발표되고 나자마자 하루 뒤인 6일에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꼬치꼬치 반박하는 내용을 곧 발표했습니다. 특히 나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전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건에 대해서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박을 하여 국민들의 뒷목을 또다시 잡게 했습니다. 박지성은 축구협회가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한 뒤 이틀 뒤인 8일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전 7월에 말했던 것보다 더욱 강도 높게 축구협회를 비판하였습니다. 박지성 이사장은 축구협회가 지금 상황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잃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기 전에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저 또한 느낄 수 있었다라며 축구협회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은 정몽규 회장의 부탁으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체이크 살만 빈 에브라임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에 힘을 실어준 발언에 대해 피파나 아시아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편 이번 박지성 이사장의 발언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 및 선수들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큰 존경심을 받았던 박지성의 쓴소리에 일본의 축구 팬들 역시 매우 안타까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언론인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박지성의 이번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는데요. 한국 축구계의 슈퍼 레전드가 다시 한번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등 연이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태의연한 대한축구협회 체질 개선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전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 박지성 씨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에 대해 현재 신뢰를 잃은 것은 명백하며 변화의 방향성을 생각하기 전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축구 팬들이 놀란 이유는 박지성의 발언이 이례적으로 강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지성 이사장은 일본 교토 상가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 일본 팬들에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 박지성의 발언에 매우 놀랐고 무엇보다도 박지성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하게 만든 대한축구협회의 무능에 더욱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감독 선임과 같은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협회 조직 자체가 썩어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그래서 감독 선임을 다시 해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어쩌면 회장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축구협회를 일단 해체하고 스스로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 체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한축구협회에는 탄핵 규정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골치 아프네. 현 회장 정몽규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중 하나인 현대그룹의 후계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이다. 과거 K리그에서 일어난 승부조작 사건, 관계자들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갑자기 사면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판 토토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수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경솔한 인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감독 인사도 아마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 결국 정식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거겠지. 정치권이 개입할 틈을 만든 것도 대한축구협회 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퇴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규정이 없다면 아직도 한참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러다 피파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네. 이것이 박지성의 최대한의 표현 방식일 것이다. 상하 관계, 특히 나이에 중점을 두는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업적을 쌓아온 박지성조차 이 정도 표현이 한계였을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뿌리 깊은 어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일본의 발전이나 영국에서의 경험을 눈앞에서 지켜본 인물이라면 더 잘 이해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역대 최강이라 할 수 있지만 주변 상황이 이런 상태라면 보물이 썩어가는 격이네요. 한편 일본 축구 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차라리 박지성 이사장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꽤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박지성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는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박지성 씨 같은 분이 요직에 오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네요. 협회는 기득권 손익 구조가 너무 드러나 있고 육성 방침에 있어서도 일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리네요. 인도네시아 감독도 그 경우 중 하나죠. 뭐 그런 협회니까 지성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겠지만요. 한국도 월드컵 출전 경험자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차라리 박지성 씨가 취임하면 좋겠네요. 이러면 박지성이 회장이 될 가능성도 생긴 것 같네. 일본도 미야모토 츠네야스가 회장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이제 지성이가 해버려. 한국 국민도 환영할 거야. 일본에서도 응원할게. 박지성이 회장이 되면 좋겠어. 박지성은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선수였다. 손흥민도 훌륭한 선수지만 한국 선수들과 협회는 이 사람을 조직의 중심에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회장도 한국 축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다. 내가 회장이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독재적인 권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전 선수 출신이 회장이 되어도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 권력은 재벌이 뒤에서 쥐고 있는 구조는 변하지 않겠죠. 지성 씨도 한국 축구에 관여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제대로 자리 잡고 자국을 위해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편 일본 축구 팬들이 박지성 이사장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추천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젊은 축구협회 회장을 선임하며 협회의 세대 교체에 성공했고 거기다가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일본은 일본 축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수 출신의 행정가인 미야모토 츠네야스를 제15대 일본 축구협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요. 실로 파격적인 선임이었습니다. 특히 미야모토 회장의 나이가 화제였는데요. 미야모토 회장의 나이는 47세로 박지성 이사장과 비교하였을 때 고작 4살 위인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구협회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미야모토 회장을 과반 지지를 통해 전폭적으로 젊은 회장을 밀어주었습니다. 특히 전임 회장인 다시마 회장은 미야모토 신임 회장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시도해달라며 응원까지 해주었죠. 미야모토 신임 회장은 일본 축구를 더 큰 존재로 만들고 싶다며 남자 월드컵 8강 이상, 여자 월드컵 우승, 대표팀 경기력 향상, 2031년 여자 월드컵 개최뿐만 아니라 선수뿐만 아닌 지도자들 역시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당찬 포부를 밝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미야모토 회장은 회장이 되면서 최초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일본 축구협회 회장 중 역대 최초로 월드컵을 출전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황희찬 선수가 뛰었던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어 월드컵과 유럽리그에서 뛰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행정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고 축구협회와 팬들 역시 파격적인 쇄신을 이뤄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대체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유지하는 편인데요. 이와 별개로 축구의 경우 지속적인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체부에서의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 외에 회장직을 도전하는 축구 인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차기 축구협회장 후보로 허정무 전 감독이나 이영표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이름이 거론된 후보군들이나 다른 축구 인사들 중에 정몽규 회장에게 맞서보겠다고 나서는 이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축구협회장의 자리가 매우 무겁고 온 국민의 질타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축구인들의 진짜 희생정신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 역시 협회장을 포함한 협회 인재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박지성 이사장 또한 좋은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박지성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협회장이 아니더라도 대한축구협회를 위해 다시 힘을 써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11월 14일 목요일인 수능일에 대한민국은 쿠웨이트에서 아시아 3차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부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멋진 경기를 거두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찰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